네, 오늘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이례적이란 수식어가 계속 따라붙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심리, 그리고 선고까지 속도전이 이어진 건데 다시 김태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게 633 원칙에 따라서 대법원은 3개월 안에 선고하면 됐는데 그보다 훨씬 빨리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례적인 속도전 아니었습니까? 네, 3개월 시한은 오늘 6월 26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34일 만에 대법원이 선고했습니다. 네. 대선의 공식 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전에 나온 판단인데요. 대선에 더 임박해서 선고할 경우 대선 개입 논란에 휘말린다는 판단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전원합의체의 회부부터 심리, 그리고 선고까지 이례적인 속도전을 펼친 데다 그 결과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대선의 한가운데에 뛰어들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무래도 2심 무죄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거라 더욱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차례 심리 만에 판결을 뒤집은 거잖아요. 네,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 지난달 22일이죠. 첫 합의기일을 열었고 이틀 뒤에 합의기일을 열어서 오늘 바로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데다 대선 후보에 대한 선고라는 무게감 있는 사건인데요. 두 차례 심리 만에 사실상 다수결로 결정을 한 셈입니다. 대법원 역시 이런 지적이 나올 걸 의식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보도자료를 보면 신속 처리의 의미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1심 재판이 2년 6개월이나 걸렸다는 점을 강조했고 심지어 2000년 미국 대선에서 부시와 고어의 재검표 재판이 3, 4일 만에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25년 전 미국 재판 사례까지 꺼내와서 신속한 재판의 정당성을 부각한 겁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 사례는 이미 대선이 끝난 뒤의 재판이고 오늘 선고한 사례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재판 진행은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단이라고 봐야겠죠. 네,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판단이었고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결국 조 대법원장의 의중에 따라 재판 진행이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임명됐습니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지만 조 대법원장의 경우 70세라는 정년 문제로 2027년 6월까지 3년 6개월 만에 대법원장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10대 2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왔는데 어느 정부에서 임명됐는지에 따라 또 의견이 갈렸다고요? 네, 오늘 결정은 전원합의체 대법관 12명 중에 파기환송 다수 의견이 10명, 무죄를 주장한 반대 의견이 2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수 의견 10명은 모두 윤석열 정부 이후에 임명된 대법관이었고 반대 의견인 이웅구, 오경미 대법관 2명은 모두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됐습니다. 두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명 시기 그리고 성향에 따라 판단이 갈렸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반대 의견도 상당히 강경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랫동안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했다며 선례의 방향성의 역행에 허위사실 공표죄 적용 범위를 넓히는 건 민주주의 발전에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겁니다. 네. 또 정치적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할 정치 집단 사이에 상호 공방을 법정으로 가져와 법원 심판대에 올려놓음으로써 사법의 정치화라는 비판을 불러오게 된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영 기자와는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